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드론 택시, 에어 택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바꿔놓을까요? 드론 택시, 에어 택시는 도심 항공교통,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통칭합니다. 기존 평면 도로에서 벗어나 3차원 공중교통 체계를 활용한 항공운송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 외에도 화물운송, 연계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모건 스탠리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4,74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계 모든 대기업들이 앞다퉈 UAM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도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성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고 2025년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잠실 구간의 드론택시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도심항공교통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따르면 드론택시 이용요금은 2025년 km당 3,000원으로 시작해 2035년 이후 1,3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1,300원 기준으로 광화문에서 삼성역까지는 14,300원,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30만 8천원입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체감하게 될 요금은 택시비와 비교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쌀 수도 있겠네요. 속도에서는 월등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SA1 모델의 경우 순항속도가 시속 240km가량인데 이 드론 택시를 타고 광화문에서 삼성역까지 이동할 경우 이착륙 시간을 모두 고려해도 약 1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동차로는 1시간, 지하철을 타도 50분 가까이 걸리는 구간을 정말 빠르게 관통합니다. 현대건설이 최근 2022 K-UAM 콤팩스에서 선보인 UAM 정류장 디자인입니다. 드론 택시 정거장이라 불리는 버티포트를 공항 연계형, 빌딩 상부형, 복합 환승센터형, 개활지 모듈러형 등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드론 택시 초기에는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공항 연계형과 복합 환승센터형 주도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상용화 이후엔 건물 옥상에 정류장을 만들어 내릴 수 있는 형태로 확대될 것입니다. 한참 뒤의 일이지만 개인용 드론 택시까지 보급된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점점 없어지고 건물 외벽에 바로 주차를 하고 사무실이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건물 외형도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GS 칼텍스는 주유소를 버티포트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고 천장 공간이 개방되어 비행 이착륙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유소 설비를 개조해 기체 충전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넥서스, 알라카이나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드론택시 대부분이 탑승 인원 4+1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 운영 초기에는 규제당국의 완전 자율 비행과 관련된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 1명이 탑승객 4명을 태우고 유인 운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UAM 전문가들은 자율 비행의 법적 절차를 2035년까지 마무리하고 AI 기반 완전 자율 비행으로 전환돼 조종사 없이 운행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 드린 것 같이 드론 택시는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도로에서는 앞뒤 양옆에 차나 장애물이 있으면 오도가도 못하지만 드론 택시는 하늘의 고도로 층을 나눠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항공기에서 각자의 노선대로 운항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드론 택시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입니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몰린 도심지에 프로펠러 소리가 밤낮 없이 시끄럽게 들린다면 드론 택시 기업들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사업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헬기가 도심지를 잘 운행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글로벌 UAM의 선두주자 조비 에비에이션은 헬기가 내는 소음의 100분의 1 정도로 설계된 드론 택시를 개발해 우리 머리 위에서 날고 있을 때도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운행거리 241km, 최고 속도는 320km인 기체를 개발한 회사로서
1000회 이상의 항공 테스트를 거쳐 현존하는 UAM 기체 중 가장 검증된 기체로 손꼽힙니다. 현재 SK텔레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늘에서 기체가 멈추거나 충돌한다고 하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체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묘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내년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선진국들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표준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의 경우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에어택시 관련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올 안에는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조사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기체에 총 8개의 프로펠러를 달아 일부 프로펠러가 작동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분산 추진 방식으로 기체를 설계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선 일정 구간에 비상 착륙장 설치, 경비행기와 같은 비상 낙하산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UAM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선점이 곧 세계 시장 장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정부,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드론택시 시장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일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